네, 오늘은 이제 트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나 다 트름을 가끔씩은 하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트름은 정말 병적으로 너무나 심하게 트름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 이 트름이 트름 모르는 사람 없죠. 위에서 가스가 구강으로 역류하는 현상입니다. 호흡 식사 중에 위로 섭취된 과다한 공기가 식도로 역류하여 배출되는 이런 현상인데요. 이것을 오늘 주제로 삼은 이유가 있어요. 정말로 옆에서 의사인데도 듣기가 거북할 정도로 심하고 또 이런 분들이 매일매일 침 치료받으러 한약을 쓰면서 침 치료받으러 다니는데 옆에 사람이 곤란하게 거북하게 생각할 정도로 트름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죠? 본인은 아마 더 괴로울 겁니다. 그런데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트름이 나와요. 하루에도 수십 번이 아니라 수백 번 이렇게 트름을 하는데 조금 더 과장해서 얘기하면 좀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트름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트름이 나서 본인은 괴로운데 가서 검사를 해보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검사에서 원인이 안 나오니까 치료법이 없어요. 이럴 때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는가 알아보겠습니다. 트름을 치료할 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은 요 다음에 말씀드리겠는데 그 원인에 따른 한약을 쓰거나 침 치료를 하거나 또는 그 사람이 모르고 있는 어떤 생활의 법도를 가르쳐 줌으로써 트름을 치료합니다. 트름도 보면은 원인이 아주 한의학적으로 볼 때 다양합니다. 첫째는 심장과 비장이 가장 연관이 많이 있다 이랬습니다. 트름을 액이라고 표현합니다. 액이. 자, 써볼게요. 제가 액이라고 표현해. 액이. 여기 보면 심자가 들어가 있죠. 심자 요게 심장과 연관되는 거예요. 심장과 비장과 연관이 가장 많습니다. 요 심장이라는 뜻은 뭐냐면 화성을 띈 사람들, 하트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정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심장 그러면 얼굴이 좀 붉은 사람, 예민한 사람, 좀 까다스럽다고 그럴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또 참을성도 많아요. 이 비장이라는 건 둥글럽적하고 입술이 두툼하고 얼굴이 누런 사람. 이 심장이라는 건 얼굴이 좀 붉은 듯한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개 트름이 아주 심해서 고통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초의 기순환 장애. 상초, 중초, 하초인데 이 상초의 기순환 장애. 기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순환이 잘 안 돼요. 대개는 뭐겠어요? 스트레스겠죠. 스트레스에 의해서 기가 울체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나오죠. 울화. 화가 맺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오래 쌓여서 맺히면 그것이 트름의 원인이 되는데 어떠냐면 이렇게 만져도 트름 나고 다리만 만져도 트름 나고 머리만 만져도 트름 나고 귀만 만져도 트름 난다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건 좀 덜한 거예요. 그냥 저하고 진료를 하는데도 그 트름에 나오는 것을 참지 못해서 계속 트름을 합니다. 제가 한 번은 뭐 방송국에
TV에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 트름 때문에 한 달 이상을 고생을 한 거예요. 근데 원인이 안 나오고 치료도 안 돼요. 보니까 여기 주사 자국이 막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방으로 치료됐죠. 그 사람이 울화에서 왔어요. 근데 보니까 머리가 곱슬머리야. 화가 우라니까 어때요? 화는 위로 가죠. 머리카락을 태우니까 곱슬머리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라에 의해서 트름이 잘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가슴에 맺힌 가래, 담열, 담화라고 그러죠. 가래를 한약에서 담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담열, 담화가 맺히는 거예요. 노폐물이 가슴에 쌓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가슴이 답답해서 그 기운을 트름에 내는 겁니다. 근데 이게 트름을 해서 가슴이 시원해지느냐? 안 해져요. 그래서 그럴 때 담이 맺힌 것을 풀어주는 이진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진탕. 이 이진탕이 바로 가슴에 맺힌 가래를 풀어내는 그런 아주 대표적 약이 됩니다. 습열이라는 건 뭐냐면 습기와 열기가 합쳐진 겁니다. 대개 습열이라는 것은 퉁퉁한 사람들, 얼굴이 둥글럽적한 사람들, 그러면서 얼굴이 붉은 사람들, 그러면서 얼굴에 개기름 같은 이런 번들번들한 것이 많이 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습열에 손상돼서 트름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성이죠. 얼굴이. 그러면서 욕심껏 내 욕심껏 안 되니까 열이 가해져서 얼굴이 뻘겋게 달아오는 이런 얼굴을 항상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트름만 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여러 가지 병들이 올 수가 있어요. 무릎에 관절에 손상이 온다든지, 머리가 아파서 고생을 한다든지, 또는 중풍으로 고생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 습열을 없애면 또 트름이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가 허하다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하나 더 추가하면 기가 허해도 오지만 기가 실해도 트름이 나타날 수가 있다. 기가 허하다는 것은 퉁퉁하고 살집이 있고 배가 좀 나오고 조금만 모이면 살이 잘 찌는 사람들, 조금만 모이면 피곤한 사람들, 조금만 움직이면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 밥을 많이 안 먹었는데도 공기만 마셔도 살이 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기가 허한 거예요. 기가 허해서 오는 트름이 있어요. 또 기가 실해서 오는 트름이 있어요. 기가 실한 거는 빼짝 마른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요. 피부가 건조해요. 코가 오똑해요. 척 보기에도 예민해 보여요. 착 찌르면 바늘 하나 들어갈 구멍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기가 허한 사람은 쑥 누르면 쑥 들어가요. 이런 사람들은 기가 실해서 트름이 옵니다. 또 남성의 근본이 허약한 거예요. 남성의 근본이 허약한 것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명문화가 쇠연겨 있고 간신이 부족해서 오는 게 있어요. 밑에 화력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간하고 콩팥이 이게 뿌리예요. 이게 약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간하고 콩팥 기운이 약하면 어때요? 위에서 끌어내려주는 힘이 약해요. 여기서 작용을 제대로 해서 간하고 콩팥이 이렇게 끌어내려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위로 트림이 나는 거예요. 명문하려는 거는 여기에 불이 있는데 이 불이 약해서 불이 제 역할을 해서 막 순환을 돼서 밑에서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기가 전신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약하니까 어때요? 순환이 안 되고 위로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성의 근본이 허약한 경우에도 명문화에 의한 것이냐 간과 콩팥 기운이 약해서 오는 것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치료할 때 제가 트름을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됩니다. 트름이 잘 치료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원인에 의해서 한약을 쓰거나 침치료를 하거나 생활 환경을 개선해 주면 트름이 잘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트름을 가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끔이 점점 심해져서 주체를 할 수 없이 트름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원인을 찾아도 검사를 해도 원인이 안 나오는데 한의학에서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트름을 치료하는데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이라 생각했던 트림도 이렇게 지나치게 반복되면 질환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엔 치료 사례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떤 치료 사례 살펴볼까요? 네, 32세의 남성이 트름이 강하게 자주 나온다고 내원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 트름 때문에 이런저런 검사를 안 해본 게 없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트름이 너무 심하게 나와서 취직도 미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분한테는 간과 신장, 즉 뿌리를 든든하게 하는 한약을 투여 후에 제 역할을 하게 하니까 신기하게 트름이 나오지 않게 되었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제 역할을 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어떤 뜻이죠? 네, 인체를 구성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장에서는 간신비패신이 있는데 이들 장기들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자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간장과 신장은 뿌리에서 입과 코로 통해서 들어오는 음식이라든지 물이라든지 공기가 제 곳으로 가서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말하자면 간하고 콩팥 뿌리에서 잡아다녀서 제 곳으로 가게 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간장과 신장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런 간장과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로 가스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트름이었던 것입니다. 즉 뿌리가 약해서, 즉 뿌리가 제 역할을 못해서 음식도 잘 넘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으면서 또 기순환이 잘 안 되면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거나 트름 같은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렇게 숨이 차는 증상인 단기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증상들도 이 단기증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단기증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기증은 바로 현대인들이 많이 고생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말하자면 환자가 숨이 안 쉬어져요. 근데 이 숨을 쉬는 게 가슴으로 쉬는 게 아니라 복부로 숨을 쉬는 거예요. 말하자면 밑에서 뿌리가 제 역할을 해야 숨이 제대로 쉬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숨이 쉬어지지 않아서 죽을 것 같다고 하는 경우가 바로 단기증인데요. 이 단기증이 많은데 그 원인을 검사해 보면 모릅니다. 나오질 않아요. 그 본인은 숨이 차서 죽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멀쩡한 사람이 숨이 차다 그러니까 정신과 질환으로 봅니다. 그래서 숨이 안 쉬어지니까 본인도 어때요? 곧 죽을 것 같잖아요. 숨이 안 쉬어져 봐요. 그러니까 공포스러워요. 그러니까 정신과 질환으로 오인을 합니다. 공황장애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연예인 중에서도 많고. 근데 이 공황장애인 단기증이 바로 트름과
같은 원리에서 밑에서 간과 콩팥이 제 역할을 해서 끌어 잡아 다녀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위로 가스가 올라오는 현상이 바로 트름입니다. 숨이 안 쉬어지는 것이나 트름이 자꾸 나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트름이 자꾸 계속 반복이 되면 숨도 찹니다. 실제로. 그래서 단기증과 원리가 같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각자 장기들이 제 역할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이 트림이 주요 증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그 밖에 불편해하신 증상들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트름만 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증상들이 동반되겠죠. 눈이 자주 피곤하다. 눈은 전기의 매물인데 간과 콩팥에서 제 역할을 못하니까 전기가 올라오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눈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눈이 필요하고 또 좌우 시력이 달라요. 영양 가는 게 다르니까 좌우 시력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눈꺼풀이 떨리고 전기가 충분해야 되는데 충분하지 못하니까 눈꺼풀이 떨리는 거예요. 콧물이 자주 나오고 목소리도 잘 쉬고 또 오후가 되면 소변이 잦아요. 이렇게 간과 콩팥 기운이 약하다는 것은 오전보다 오후가 증상이 더 심하고 간과 콩팥 기운이 약하면 바로 소변이 잦고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양기가 운행되지 않는 것이죠. 또 등에 어루러기가 많으면서 범령, 말하자면 범령이라는 건 여기인데 여기 쏙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요거를 범령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 사람도 범령이 쏙 들어간 이런 형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범령이 깊은 것도 병과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주름이 깊게 진 것도 큰 흠으로 봅니다. 한의학이라는 것은 흠을 보완해 주어서 인체가 정상적으로 운행되도록 해서 불편함을 없애주는 것이 바로 한의학 치료라고 그랬어요. 이 범령이 깊다는 것은 간장과 콩팥 기운, 즉 뿌리가 약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 범령이 이렇게 깊은 사람들 보면 허리다리가 아파요. 대개 범령이 깊은 사람들 보면 소변이 시원찮아요. 그런데 오전보다 오후에 시원찮아요. 허리도 아프고요. 무릎이 아프다고 그랬고 발목 있는 데가 시큰거리고 시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범령은 바로 뿌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바로 뿌리는 한의학에서 간장과 콩팥이고 거기는 다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허리 다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허리 다리가 잘 아파지고 허리 다리에서 끌어다녀주는 힘이 약하니까 바로 트름이 나고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목에 가래끼가 끼는 듯하고 또 목소리가 잘 변하고 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등에 어루러기가 많은 것도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등에 어루러기가 나는 사람도 있고요. 등에 여드름이 많이 나는 사람도 있고요. 여드름도 어루러기도 아닌데 빨갛게 등줄기에 쫙 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등으로 전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 전기의 통로에 전기가 부족해지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전기의 통로에 전기가 부족해지면 바로 거기에 여드름같이 또는 뭐 빨갛게 점돌이나 어루러기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개 보면은 간장과 콩팥 기운이 약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바로 가슴에 어루러기가 나느냐 등에 어루러기가 나느냐 따라 다른데 이 등에 나는 것은 소변을 시원하게 나가게 해주고 또 가슴에 나는 것은 대변으로 소통을 잘 시키고 이러면 이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등에 났던 것은 바로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간장과 콩팥 기운이 약해서 소변이 소통이 안 돼서 등에 어루러기가 난 겁니다. 따라서 등에 어루러기가 났다는 것은 뿌리가 약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표시입니다.
네, 이렇게 대표적인 증상만 보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세한 증상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치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또 목소리가 잘 쉰다고도 하셨는데 이것도 병과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제 목소리를 보고 병을 진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소리가 잘 쉬느냐, 목소리가 탁하냐, 목소리가 카랑카랑하냐, 말이 빠르냐, 이런 거에 따라서 한의학에서는 그 병의 원인을 다르게 봅니다. 이분은 목소리가 잘 쉰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바로 목소리는 콩팥과 연관됩니다. 콩팥이라는 것은 수생목이라고 그래서 콩팥과 간장이 연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경우에는 목소리가 잘 쉬는 것은 인신의 근본이 나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에 어루러기가 있거나 난시가 있어서 좌우 시력이 다르거나 또는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안 되면서 트름이 나오거나 이러한 모든 현상은 간장과 신장인 즉 뿌리에 힘이 없어서 잡아다녀주는 힘이 없어서 이런 힘이 부족하니까 트름이 위로 강하게 올라왔던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치료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명확한 원인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 흠만 보완해주면 트름이 아무리 심한 것이라도 잘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약을 투여했는데 환약으로 투여했습니다. 알약이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불편했던 증상들이 이 약을 먹은 다음에 좋아졌고 특히 그렇게 강하게 트름이 나서 여기저기 다녀서 못 고치던 트름도 치료가 되었고 아주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한약은 대부분 물약이죠. 이렇게 물로 생겼죠. 그런데 병에 따라서 알약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것은 병의 원인과 치료를 해줘야 되는 장기에 따라서 제형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알약을 써야 되는 경우에 물약을 쓰면은 제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알약은 바로 간장과 콩팥으로 가는 역할을 합니다. 또 가루약은 심폐 기능을 좋게 해주고 물약은 비위 기능을 좋게 해줍니다. 말하자면 거기에서 작용을 하는 것이죠. 이 환자는 근본 뿌리인 간장과 콩팥 기운이 약해서 끌어잡아다녀주는 힘이 없어서 트름이 났기 때문에 환약을 써서 간장과 콩팥의 기운을 돋궈 주어서 트름이 치료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약의 형태에 따라서 치료 효과가 다르다니까 정말 신기하기도 한데요. 이렇게 트림의 치료 사례들 계속해서 만나보고 계십니다. 다음 사례는 또 어떤 사례 가져오셨나요? 네, 이번에 소개할 분은 50대 여성이 트름이 너무 심한 나머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너무나 창피하다는 겁니다. 바깥에 나갈 수가 없대요. 그리고 소화도 너무 안 되고 거북하고 답답하고 잘 체한다고 했어요. 최근에는 속이 느글느글 미식미식거리면서 심하면은 토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토하지 않았는데 병이 깊어지니까 토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트름을 너무 많이 하고 또 소화가 안 되는 게 오래돼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느 분의 소개로 내원을 하였습니다. 생김새는 갸름하게 아주 미인형으로 생겼더라고요. 혈과형이죠. 진료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말이 무척 빨랐습니다. 뭐에 쫓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정신적으로 안정이 덜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환자의 말의 속도가 빠른 것도 이 진료 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흠을 찾는다 그랬죠. 그래서 흠을 보완해주면 인체가 좋아져서 내가 불편하던 트름 같은 게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환자의 말이 빠르고 이런 것은 어떤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157에 51kg 평범한 체격이죠. 눈이 동그랗고 빛나며 말이 빠른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것은 심장화가 있을 가능성이 많은 체질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체질을 물어보니까 화체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관골이 붉었습니다. 관골이 붉다는 것은 음허화동이라고 해서 진액은 부족하고 화가 많은 것을 말합니다. 화가 위로 동하면 음혈이 충분해서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바로 관골이 붉은 것은 음혈은 부족하고 화가 많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의원에서는 진료 시에 맥을 또 꼭 보는데요. 이 맥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박사님. 네, 그렇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맥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특히 여성 환자들은 맥을 중요시 여기고 남성들은 생긴 모습을 중요시 여깁니다. 생긴 대로 병이 오는 것이죠. 여성은 맥을 위주로 보는 이유가 속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쟁이라는 뜻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맥이 78, 72로 심신에 떨어졌습니다. 심장과 신장 관계에서 병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장화와 신수기의 관계에서 병이 왔다는 뜻이죠. 심장화는 많고 신수기는 부족한 것이 바로 음호화동입니다. 관골이 붉고 말이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병이 왔을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소화장애나 트름도 같은 이치로 왔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네, 동반되는 증상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박사님? 네, 트름을 유난히 많이 하는데 이 트름 때문에 어디를 나가지를 못한답니다. 가족들 보기도 민망하다고 했습니다. 남편 보기도 민망하다고 했습니다. 너무 트름을 많이 하니까 같이 식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고 거북하며 답답하고 잘 체하고 최근에는 너글너글 미식거려서 심하면 토할 때도 있고 소화가 안 되는 게 너무나 오래됐는데 트름도 거의 비슷하게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약을 20여 년 복용을 했는데 무슨 약을 그렇게 오래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상하게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너무나 몸이 힘들어서 약도 한번 끊어봤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속옷도 못 입고 잠도 잘 안 오고 잠을 못 자면 미식미식하면서 어지럽다고 했습니다. 짜증스러울 정도로 손발이 화끈거리고 양 옆구리가 간혹 쑤시는 경우도 있고 양 하복이 아플 때도 있고 전에는 구내염이 아주 자주 생겨서 고통받은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네, 위장장애로 30년을 고생하셨다고 하니까 정말 안타까운데요. 그렇다면 이 어떤 관점에서 또 치료를 해주셨나요? 그렇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아무리 오래된 병이라도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병의 원인을 찾아 들어가면 즉 흠을 찾아서 그 흠을 보완해주는 치료를 하면 아무리 오래된 병이라도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의학적인 치료는 임시 치료가 아니라 증상을 없애는 임시적인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환자는 눈이 동그랗고 빛나며 말이 빠르고 얼굴이 붉어 화성을 띤 여성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묵은 소화기 증상을 주스로 내원했는데
트림이 나오고 속이 미식거리며 거북하고 답답한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윗속에 우라가 있으며 이 우라 때문에 속옷을 못할 정도로 가슴이 답답하고 재반 증상으로 미뤄볼 때 화가 많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초의 비위를 다스리며 화의 기본이 되는 처방인 이진탕을 선방하여 투약했는데 그렇게 오래된 소화장애와 트름이 많은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